그 2장, 격용원리편, 8장, 논용신. 용신이 뭐냐?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자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보면, 명리를 보면 조심할 게 있어요. 처음 공부하는 사람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이건 격국이야. 격국용신. 여도 용신을 쓴단 말이야. 여도 용신. 여기도 사주의 강약을 가지고 보는 것도 용신이다. 억부용신이라죠. 그 다음에 조후용신도 있어요. 계절의 조화를 보는 거. 그것도 용신이단 말이에요. 이렇게 명리 공부하는 사람이 헤매게 하는 게 격국에도 용신, 억부에도 용신, 조후에도 용신이 있고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의미가 좀 다르죠. 격국용신을 도와주는 거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상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격국용신도 중요하지만은 격국에서는 상신이 참 중요해요. 요 상신이 잘 돼 있느냐 없느냐. 상신이 있어야 이 용신을 도우는 에너지거든. 이 상신이 잘 돼 있어야 이 사주가 성격이 되었다. 격이 제대로 됐다. 상품성이 있다. 사회적으로 부귀를 누릴 만한 자격이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격국에 관한 이야기를 언급한 책이 바로 고전 중에 가장 잘 된 책이 이게 자평진전이죠. 자평진전. 예? 억부에 관한 책이 가장 잘 된 게 적천수죠. 그 다음에 조우에 관한 책이 잘 된 게 뭐예요? 궁통보감이죠. 조화원약 이런 책. 나는 막 개인적으로 조화원약을 좋아하는데, 조화원약은 이 궁통보감을 설하고 선생이 20세기 체계 명리학자 설하고 선생이 그 시대에 맞게 시대적 인물을 예를 많이 들었어요. 그 예가 많아. 궁통보감보다. 그래서 여러분 이 조화원약도 시중에 번역서가 하나 나와 있어요. 조화원약.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언급하는 책은 격국에 관한 이야기거든. 격국에도 용신이 있고, 억부에도 용신이 있고, 조우에도 용신이 있다. 이 세 개를 일치시키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격국은 용신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상신이라는 개념입니다. 이 용신을 어시스트 해줘갖고 받쳐줘가지고 그 사주의 그릇을 제대로 만들어주는 거. 이거는 격국에만 있는 용어야. 상신의 용어는. 이건 격국 용신밖에 없어. 이거에 대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명리가 참 힘든 게 뭐냐. 격국도 봐야 되고, 억부도 봐야 되고, 조우도 봐야 되고, 이제 3대 간법이랍니다. 자평명리학에. 여기에다가 이제 궁의도 봐야 되고, 십성 모양도 봐야 되고, 십간구조, 물상도 봐야 되고, 여기 제일 복잡한 하병중파해나 십연서, 진살, 각종 것들을 보는 거죠. 이걸 종합적으로 보는 힘을 여러분이 키우셔야 돼요. 그래, 우리 지금 자평진전에서 이야기하는 거 8장을 한번 봅시다. 용신을 논한다. 이 말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92페이지를 보시면 이거 워낙 중요한 파트예요. 요 장은. 원문이 있죠. 팔자용신. 그 있죠. 팔자용신 그 한자 원어가 보면 정구원령입니다. 오로지 원령에서 구한다. 자, 그 밑에 해설을 보겠습니다. 팔자의 용신은, 자, 여기서 용신은 뭐냐? 격국용신을 말합니다. 격국입니다. 그래서 팔자의 용신은 오직 원령, 이 원령이란 말이 아주 중요하죠. 재강이란 말을 쓰고 월지를 이야기하고 월건이라고도 하죠. 월건이 뭐예요? 월에서부터 대운이 출발하잖아. 월에서부터 대운이 출발하거든. 이 팔장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일간을 원령에 맞추어 보면 생하고 극하는 생극하는 작용이 십성마다 다르므로 각 격국으로 나누어지는 것이다. 자, 우리가 어떤 사주가 있단 말이야. 이런 사주가 있다 치자. 자, 이런 사주가 있다. 일간과 사주를 볼 때 월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 원령, 이 원령이라. 여기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즉 해월의 을목이다. 이 해월의 을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생하고 극하는 구조잖아. 그럼 어떻게 되나? 이 해의 지장간은 뭐예요? 무갑임이단 말이에요. 그죠? 월지장간이 무갑임이죠. 해무갑임이죠. 근데 여기서 사실은 요 무토는 힘이 없어. 생각해봐. 무토가 힘이 없어. 왜? 무토가 해월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해월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아예 무토를 인정 안 하는 에너지가 많습니다. 물론 살인은 할 수는 있어. 7일 만에 요 인신사에는 어떻게 되나? 7, 7, 16이거든. 비율이. 그죠? 지장간 비율이 어떻게 된다고? 인신사에는 7, 7, 16이거든. 요 무토가, 요런 거는
사령이란 말을 씁니다. 8일부터 14일은 간목이 사령한다. 15일부터 한 달간은 임수가 사령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 사령이란 말이 참 중요합니다. 그 달을 지배하는 에너지, 그 달을 지배하는 거야. 원래 그 달을 지배하는 건 세 가지 다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요 입동이 지나고 나서 7일 동안은 이 왜 무토가 사령하느냐. 이 해월의 앞에 있었던 달이 뭐예요? 술월의 기운이 그대로 일주일간 남아있는 거예요. 이 술토의 에너지가 그대로 남아있는 거야. 이 중요하죠. 그러면 이 을목사주 입장에서는 이게 만약에 무토가 사령하면 이 사람은 생긴 거는 정인이지만은 정기를 보지만은 정인격이 정기가 제일 중심이거든. 이게 이제 여기, 중기, 정기다 말이야. 정기가 1순위야.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이걸 정인으로 봐야 돼. 정인격이다 말이야. 수생목으로 해가지고. 그런데 만약에 무토가 사령한다 이러면 이 사주는 정제 사령격이, 정제가 사령하는 정제 사령격이 되는 거예요. 정반대의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간에 이 태어난 달을 뭐라고? 월령이다. 용어를 잘 익혀야지. 재강이다, 월지다, 월건이다. 이렇게 다양하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기본적인. 그래서 우리가 사주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달이다. 월령이다. 근데 여러분이 이래 봤을 때 태어난 달을 딱 보자마자 빨리 두 가지를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된다. 그게 중요합니다. 이게 뭐냐? 순용과 역용을 구별할 줄. 순용과 역용을. 즉, 월을 딱 보니까 여기서 순용과 역용을 구분해야 됩니다. 그 순용이 뭐냐? 이거 외워야 되죠. 여기는 지금 재관인식이라 했는데 재관인식. 나는 보통 식재관인으로 많이 가르칩니다. 순서별로. 식재관인. 식은 일간 다음에 오는 글자잖아. 요 을목 같으면 식재관인이니까 식재관인. 월지가 식신이면 여기서 월지라는 것은 사령이 아니고 격을 갖고 이야기하죠, 보통. 그 다음에 재성, 그 다음에 정관, 그 다음에 인성인데 여기 조심해. 격으로 봤을 때는 정인도 좋고 편인도 좋아요. 정인격, 편인격을 다 순용으로 봤단 말이에요. 순한 글자로. 이걸 우리 교과에서는 뭐라 나왔어요? 재관인식으로 표현했죠. 순용, 순하다. 순한 것을 용신으로 하라. 이 말입니다. 그럼 역용은 뭐냐? 유명한 말이죠. 살상급인이죠. 살상급인. 칠살. 이게 왜 역용이냐? 세기 때문에 이 칠살 또 상은 상관, 급은 급제, 인은 양인을 말합니다. 세거든. 이런 글자는 역용을 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말이 있어요. 식은 식신인데 쟤는 있잖아요. 다 좋거든. 쟤는 다 좋기 때문에 편제든 정제든 다 좋거든. 다 들어간다는 거. 관은 정관만 소속되는 겁니다. 편관은 일로 가 있어요. 칠살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인성에는 정인도 들어가고 편인도 들어간다는 거. 그걸 알아야 돼요. 편인도 들어간다는 거. 순용에. 이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자, 그래서 순용과 역용. 자, 순용이 되어야 할 것이 순용이 되고, 역용이 되어야 할 것이 역용이 된다면 적절히 맞춘 것이니 모든 사주가 다 기격이 될 수 있다. 옛날 공부를 잘못한 사람은, 이 격을 공부하는 사람은 이거는 좋은 글자고 이거는 나쁜 글자다 이래 보거든. 그런 뜻이 아니야. 식재관인이든 살상급인이든 성격만 되면 다 좋은 거라는 거예요. 기격이 된다는 거죠. 자, 격이 뭐라고? 순용 뭐? 식재관인. 자, 여기서 식재관인은 이는 편인도 들어간다는 거. 보통 그냥 편인의 어떤 그 십성만 이야기했을 때 편인은 별로 좋은 글자가 아니거든. 근데 격으로서는 여기서 격이라고 해서 월지에 있는 거. 아니면 드러난 거, 편인이. 자, 그 다음에 역용, 칠살, 상관, 급제, 양인, 살상급인을 왜 알아야 돼요? 이런 것들은 그 글자 자체의 어떤 십성의 특징이 어때? 칠사람은 한마디로 터프가이란 말이야. 칠살 자체가 터프가이야. 상관은 좀 오만하게 보이잖아. 말을 함부로 바른말을 해보니까. 바른말 하는 게 좀 오만하게 한다는 게 이해가 좀 있습니다. 사실 바른말 해야 되는데 어떤 조직 생활 하다가 보면 바른말을 잘 못하죠. 그래서 상관이 오만하게 보이는 거예요. 윗사람 입장에서. 자, 그 다음에 양인. 얼마나 셉니까? 양옆에 칼 들고 있는 모습인데. 양인. 키가 세잖아. 그죠? 이런 것들은 터프가이다. 역용으로 다스려야 된다. 역용으로 다스린다 말은 뭔 말이냐면 이런 터프가이의 글자
칠살의 역할을 말합니다. 이런 글자는 살상급이는 칠살 역할하는 글자가 상신이다 이 말이야. 아가 버거우니까 좀 세게 조지된다 이거야. 특수훈련 받듯이. 자식이 버르장머리 없이 막 행보를 항동하고 할 때 군대 가갖고 조련시키는 거나 마찬가지야. 해병대 가가지고. 해병대 특수조련시키는 게 역용의 특징이야. 조련만 잘 되면 명마가 되는 거지. 카리스마가 있고. 적절히 갖추어진 것이니 모든 사주가 다 기격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글자 자체만 봐갖고 식재관이는 좋고 살상급이는 나쁘다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지. 용어 갖고 좋다 나쁘다는 말은 성립이 안 된다는 말을 사주가 성격이 되느냐가 중요하지.